안녕하십니까, 축구 형님. 지난주에 이제 축구계의 큰 소식은 정몽규 회장이 4선을 드디어 해냈다. 축하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 또 깜짝 놀라는 게 183에서 156표를 얻었어요. 183 중에 156을 얻었어요. 이야, 씨. 이건 뭐 그냥 거의 독점이라고. 압도적이지. 허정무 15표, 신문선 11표. 이건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50표에서 15표. 2위와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왔던 이 결과가 너무 뻔하게 나왔다 생각하다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축구판에 정말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허정무, 신문선 두 분은 열심히 역할은 했다고 쳐도 이 격차가 그만큼 날 정도로 그만큼 제대로 그동안에 어떤 신임을 얻고 제대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좀 약간 그런 어른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좀 한심하기도 하고. 윤프로 이야기했듯이 85%야 저게. 그러니까요. 85%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허정무, 신문선 후보 합쳐봤자 15%가 안 된다는 거야. 네. 5천만 원씩 날렸고, 예치금 5천만 원씩 날렸어요. 돈은 둘째 치더라도 네. 둘이 합쳐가지고 15%가 안 된 거야. 너무 그걸 한 번씩 상상을 못했던 지금 표 수가 나온 건데, 당초 나도 몇몇 축구인들한테는 요즘 한 50% 절반 넘냐 안 넘냐 그 선이었거든. 네. 그 상태면 결승까지 갈 수도 일만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결승까지 가면 뒤집기 이런 이상한 우리 나름대로 또 시나리오가 있었다는데, 이거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투표 전에 그 정도로 예측됐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엄청나게 절박하게 뛰어다니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이거 보면,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케이스지. 근데 그게 자기는 절박해가지고 절실해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저렇게 투표가 많이 나온 거야. 자기도 놀랬을 거야. 본인도.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열심히 뛸 필요 없었잖아. 또 안 뛰었으면 저렇게 안 나왔겠지. 그렇습니다. 막판에 진짜 가서 손 한 번 잡는 게 얼마나 큰 힘인데. 내가 지난주 녹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거 운동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 그 표가 막 나게 엄청 열심히 한 거야. 근데 한편은 좀 짜증나는 게, 대한체육회하고 배드민턴협회나 문제 있는 곳들은 민의가, 국민의 생각이 상당히 반영이 잘 돼서 회장이 바뀌었는데, 왜 여기는 이 모양이냐고, 계속. 왜 축구판만 이러냐고. 일반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지점이 딱 그거거든. 팬심과 축구 선거인단의 어떤 그 미심의 어떤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거야. 국민들 정서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 85%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넣은 게. 국민들 편 시각으로 봤을 때. 왜냐, 작년에 한 행태를 보았을 때. 근데 선거인단은 85% 몰아준 거야.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이 있겠지. 원인 분석이 있는데, 정몽규 후보가 좋아서 찍어진 것보다는 진짜 찍을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마 일반적인 그 평가가 아닐까 싶어. 일반적인 평가 아닐까 싶고. 화가 좀 나는 게, 허정무, 신문선 이 후보들도 분명히 역할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참 이분들도 신뢰성이나 아니면은 실력 내지는 이런 것들 전혀 못 쌓은 분들이구나. 그래도 쌓은 분들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분들의 수준도 진짜 요거에 미치지 못했구나. 아니, 이제 당신이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의 역할은 나는 충분했다고 생각해. 진짜 그 대한민국 축구사에서 그 축구협회장 선거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거잖아, 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느 정도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4년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 정책 대결이나 비전이나 리더십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건 대부분 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선거를 이렇게 공정하게 했던 그 역할에 대한 박수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뭐 이번 선거 결과로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렇게 85%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쉽지 않은 그거거든. 그 결과 아무리 폄하를 하도 한 선거에 85% 득표했다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야. 내가 정몽구 후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국축구협회 선거가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 부분에서 인정은 해야 되는 거야. 인정은. 나도 엄청 욕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저렇게 나왔던 그 현실은 진짜 좀 충격적인 거거든. 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망과 실망을 한 3-4번 막 여러 가지 요소를 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인단 자체를 지금 190명, 200명 갖고는 안 된다. 그렇지. 이게 첫 번째로 많이 드는. 그래. 2,000명 곱하기 10은 해야 된다. 2,000명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물론 그게 정답은 없지만 근데 12년 전에도 그때도 우리가 한 1,000명 정도를 축구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최소한 그때는 24명이었지만 이거는 뭐 진짜 너무 심한 거고 1,000명까지 늘릴 수 있으면 늘리자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1,000명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게 있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는데 그에다가 뭐 100명까지 늘렸다가 지금 이제 200명까지 늘려온 거잖아. 정몽 의원은 뭐 400명까지 이야기하는데 400명 이상은 기본인 것 같아. 이제 그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야 아마. 2배는 늘려야 한다. 2배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선거인단 늘린다는 걸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고. 첫 번째. 또 느낀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게 됐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계속 27가지에 대해서 지적받고 처벌받은 처벌이 아니죠.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이제 또 시작해야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래서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이미 자격정지, 뭐 강하게는 해임 이런 내용 3가지의 중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해임, 제명, 자격정지. 네, 3가지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거할 때까지는 좀 봐달라라고 문체부한테 얘기했더니 문체부한테 거절당했고 그러니까 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나 지금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일단 좀 정지해달라. 징계를 정지해달라. 그럼 지금 징계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연기했을 뿐이지. 그 이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 직전에 문체부에서는 이 징계 정지에 대해서 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한 거죠.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사람 잘못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이 결과가 드디어 선거가 끝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자격정지 이상의 3가지 중에서 해명, 재임,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 중에서 하나를 해달라고 한 거잖아. 하라고. 강제사항이잖아. 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이게, 집행정지 자체가 받아들여지면서 선거까지 잘 치렀어.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그냥 본안소송을 가야 되는 건데, 문체부에서 항고를 했잖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받아들인 거는. 그게 이제 다음 주 한번 나올 거야. 다음 주면 나온다. 그게 이제 만약에 문체부 항고가 인용이 되게 되면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지. 근데 그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거야. 그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 같고 기각되게 되면 진짜 본안소송을 가는 거거든. 취소해달라는 그 본안소송. 그 축구협회에서 했던 건. 그럼 진짜 몇 개월 걸릴지 모르는 거 같아요. 진짜 회장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계속 법정 싸움은 되겠지. 만약에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안 하게 될 때 그때가 또 문제인 거야. 왜냐면 배째라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어차피 정몽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 배째라 할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문체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지. 보조금 부분이지. 더 강력하게. 아니, 보조금 지금 안 하고, 그 다음에 환수 절차가 들어갈 때, 5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분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게 난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진짜 힘든 싸움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정몽구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어지러울 거고 힘든 여정이 계속 4년이라는 여정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좀 됐잖아.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돼버리면 진짜 한국 축구는 진짜 발전이 아니라 또 퇴보되는 거야. 또 퇴보되는 건데 정신 바짝 차려 해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정몽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진짜 문체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해법을 내놓겠다 이걸 내놓아야 되는데 소통하겠다며 아무것도 소통하겠다고 없이. 계속 선거운동할 때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소통할 건지. 일단 당선됐으니까 자기가 어떤 4년 동안의 어떤 그 플랜을 좀 짜야지. 지금까지 좀 세밀하게 짜야 되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진짜 안 되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쉽게 안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옛날에 예전에 했죠.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 또는 못하는 거. 걱정은 되는데 새로운 인물을 좀 빨리빨리 보강을 하든가. 그래서 인적 쇄신이 그렇죠. 모든 그 축구인들이 바라는 거잖아. 네. 지금은 그거에다가 저는 또 우려되는 게 그동안에 정몽규 회장에 반하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의견 많이 냈었어요. 내부 직원들도 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봐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이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또는 다시 새로운 정몽규 4기라는 미명하에 무언가의 거기에 조직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지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내가 저 녀석들 봐라 하면서 찍어놨던. 에이, 그렇지는 않겠지. 안 그러겠죠? 아이, 저만의 생각, 저만의 걱정이겠죠? 일반 회사도 아니고 저 민간단체 문화단체잖아 또. 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진짜 한직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독종들이 아주 이상한 조직들이 하는 짓들. 그동안에 뭐 편을 나눠서 직원들끼리 어떤 대립이 있었다든지 그런 정몽규 반대파 쪽은 야 저기 싹 다 한직으로 확 보내버려갖고 이런. 축구배 정도 되면 그래도 미디어나 이쪽에 충분히 그렇죠.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기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나도 그 예측은 못 하겠어요. 진짜 정몽규 회장이 그동안 그 선거운동 기간에 축구인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정책으로 자기가 구해내낼지 그 사실은 나는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 자기가 몇 년 동안에 그 실책했던 부분을 만회하려면 진짜 그 부분은 진짜 사람을 중심으로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비전 있고 좀 신망 두툰 친구를 딱 앉혀놓으면 그 친구가 이끌어갈 수 있게 하고 자기는 진짜 대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 환경적인 베이스가 될 만한 건설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만 좀 집중하고 나머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굴러가는 거는 사실 좀 믿고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원래 오너들이 잘 못 믿잖아. 그렇죠. 그게 뭐 항상 의심하죠. 사람 못 믿는데 이번에 좀 4년 동안인가 믿고 맡겨줘야지. 믿고 맡겨주면 좋은 것 같고 그게 축구협회가 좀 변하는 거거든. 그 물갈이에 대해서는 그 정몽규 회장과 함께 징계를 받은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이사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부터 일단 액션을 취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 물갈이 되겠지. 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가 다 끝났잖아. 사실 그렇죠. 그 임기가 지금 다 끝난 상태야. 그렇죠. 끝난 상태니까 새롭게 출발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보면 다 바꾸겠지. 그런 부분은 다 바꾸고 뭐 이사진도 마찬가지 다 바꿀 거고. 축구협회의 어떤 구조를 바꾸는 게 좀 필요한 거거든. 네. 해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하면 그 조직 안에 사람만 몇 개 끼워 넣어가지고 돌아가면 똑같은 거야. 2년 전에 그 사면 사면 파동 났었잖아요. 그때 이영표 부회장도 뭐 이동국 이런 친구들 다 나왔잖아. 다 그만뒀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어떤 똑똑한 친구가 저 축구협회 들어가더라도 자기 어떤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이 분위기나 이런 데서 같이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나 변화가 없지. 게다가 그런 지시 같은 것들은 정몽규 회장, 정 회장이 그냥 한마디로 항상 위에서 내려꽂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영표, 이동국도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혹시라도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위에 야 회장님이 하래.
그냥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게 축구협회 분위기였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에 듣잖아. 네. 나도 그런 어떤 협회 분위기를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 소통도 안 되는데 네. 정책이 먹힐 리는 그렇죠. 없잖아.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걸 한 번쯤 뭐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탑다운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면 위로 그렇죠. 올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많이 깨달았겠지. 네. 이번 뭐 돌아다니면서 많이 깨달았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좀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싹 높은 기대치가 기대. 높지는 않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기대치는 높지 않은데 일단 한번 보자. 우리는 보면서 뭐 판단하는 것 수밖에 없지 뭐. 네. 계속 그리고 유심히. 지금 이 보면 이제 16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치?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는 징글징글해. 거야. 정몽준 회장이, 전임 회장이 16년을 했거든. 그리고 조정희 회장이 4년을 하고, 그러면 범현대가를 치면 36년을 하는 건데. 양심이 우리 있어야죠. 건국한지가 1945년에 80년 사주면서 한 70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은 현대사의 절반은 현대 축구가 그러니까 아니 한국 가라앉- 축구를 전체 놓고 보면 사실 기여한 부분도 많아. 사실 현대가 있어. 정몽준 회장이 있을 때부터 월드컵도 그건- 유지하고 뭐 했잖아. 인정해요, 그거는. 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30몇 년 넘어가 보면 사실 막 새로운 걸 발굴해지는 건 않거든. 못하죠. 정체되고 네.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 네. 뭐 자기 앞으로 4년 뭐 어떻게 이끌지는 건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12년과는 조금은 차별화되는 그런 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최소한의 것만 좀 해줘야지. 안 그러면 또 축구장에서 모든 팬들이 정몽규 나가라고 또 나가. 이 함성이 들리는 순간에 네. 4년은 너무 암울한 거거든. 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